언리얼 방만득입니다. 클로너에 이어 이펙터 튜토리얼입니다. 이펙터는 배치된 클로너에 영향을 끼칩니다. 범위나 효과를 설정해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새 맵을 열어 06 이펙터로 저장해 주겠습니다. 모션 디자인 모드를 열고 모션 디자인 아웃라이너 설정, 기본값 세팅을 해줍니다. 클로너를 만들고 화면을 자유롭게 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끄고 기본 뷰포트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X, Y, Z 값을 50, 51로 설정해서 보겠습니다. 큐브의 스케일과 객체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겠습니다. 클로너 디테일 탭을 보면 크리에이트 링크 이펙터가 있습니다. 연결된 이펙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클로너에서 연결된 이펙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션 디자인 모드에서도 이펙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이펙터는 클로너에서 추가해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정된 이펙터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펙터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범위를 조금 넓혀보겠습니다. 외부 반경은 멀어질수록 영향력이 약해지는 범위입니다. 내부 반경은 영향력이 가장 크게 미치는 범위입니다. 이펙터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그니튜드는 이펙터의 영향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쉐이프는 이펙터의 형태입니다. 붉은 범위는 내부 반경, 푸른 범위는 외부 반경입니다. 이징은 그 영향력이 약해지는 값입니다. 지금은 선형이라 영향력이 선형으로 줄어들지만 인아웃 서클을 선택해서 보면 외부 반경 중앙에서 급 커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선형으로 맞추겠습니다. 인버트 타입은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반전됩니다. 형태를 바꿔보겠습니다. 평면입니다. 평면 간격을 넓히면 간격 사이에 그라데이션이 생깁니다. 박스는 원형과 같지만 박스 형태입니다. 언바운드는 전체 범위를 지정합니다. 전체 노이즈를 주거나 할 때 설정합니다. 레이디얼은 방사형입니다. 레이더 같은 효과를 줄 때 사용합니다. 앵글을 설정할 수 있고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영향력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투어스는 도넛 형태입니다. 전체 지름을 설정하고 영향력의 범위, 투어스의 지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시 원형으로 돌아와서 모드를 보겠습니다. 오프셋은 해당 값만큼 밀어냅니다. 위로 올라오게 하기 위해 Z값을 줘보겠습니다. 로테이션과 스케일도 동일합니다. 범위 안에 있으면 회전하거나 스케일 값이 바뀝니다. 타겟입니다. 지금 이펙터가 타겟으로 되어 있는데 클로너가 이펙터를 바라봅니다. 노이즈의 경우 언바운드로 자주 사용되는데 언바운드로 변경하고 Z값을 줘보겠습니다. 패닝 값은 노이즈가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합니다.
주파수를 높게 주면 좀 더 비규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위치 대신 스케일 값을 0으로 바꾸면 움직이는 대신 스케일이 변동됩니다. 푸시는 해당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해당 방향에 값이 있을 경우 움직입니다. 이펙터는 이펙터를 기준으로 밀어냅니다. 랜덤은 말 그대로 랜덤입니다. 다음은 힘입니다. 배항력입니다. 이펙터를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전체 속도 및 축별 회전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보텍스입니다. 객체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회전하다가 바깥으로 밀려나갑니다. 힘이 셀수록 세게 회전합니다. 노이즈는 객체가 노이즈처럼 움직입니다. 바깥으로 밀려나갑니다. 인력은 객체 중심으로 끌어들입니다. 중력입니다. Z값이 마이너스여야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객체들은 모두 체크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질을 바꿔보겠습니다. 아무 재질이나 입혀보겠습니다. 클로너는 영향을 주지만 색깔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기본 클로너의 재질은 플러그인에 있습니다.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다 지워주세요. 두 가지 색상과 클로너 이펙터 파라미터를 추가합니다. 색상 대신 재질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러프를 만들어 이어주고 알파 값에는 이펙터 토탈 웨이트를 연결합니다. 이펙터 토탈 웨이트는 이펙터에 영향을 받으면 A 값을 주고 영향을 받지 않으면 B 값을 줍니다. 베이스 컬러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 재질을 입혀보면 재질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클로너를 만들어 X값 50, Y값 3, Z값 1을 주겠습니다. 이펙터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점을 잡아주고 내부, 외부 반경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Z값으로 밀어내는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여보면 원하는 효과를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펙터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굴을 만들어 그 안에 넣어주겠습니다. 구 안에 이펙터를 넣는 것은 이펙터가 추가나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펙터 안에 굴을 넣는 것이 아닌 구 안에 이펙터를 넣는 것입니다. 이제 구가 움직일 때 효과가 적용됩니다. 카메라를 추가해서 앵글을 잡아보겠습니다. 적당한 위치에서 구가 지나가는 것을 찍을 수 있는 화면을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레벨 시퀀스에 카메라를 추가하겠습니다. (150프레임에서) 끝에 도착하도록 트랜스폼 값을 넣어줍니다. 카메라 시점으로 재생해보면 첫 번째 장면을 완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 벽을 만들고 구가 지나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큐브를 만들어 기존 배치와 동일하게 하고 Z 스케일만 늘려줍니다. 도착했을 때 벽을 지나치지 않는 위치까지 옵니다. 두 번째 카메라를 사용해서 두 번째 앵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카메라도 시퀀스에 추가해 줍니다. 역시 적당한 위치를 찾고 위치 값을 저장하겠습니다. 카메라 컷에 두 번째 카메라도 추가해서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연결된 컷을 재생해보면 자연스러운 연출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공이 튕겨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돌아오는 값을 주겠습니다. 화면에 안 보이는 X값은 1200 정도입니다. 400프레임에 X값 1200을 주겠습니다. 재생해보면 벽에 맞고 튕겨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Z값을 주겠습니다. 30프레임마다 Z값을 90과 300 번갈아 가면서 주겠습니다. 튕기는 느낌을 주려고 하는데 선형은 어울리지 않아 숫자 1을 눌러 자동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다시 Z값을 마저 주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튕기는 대신에 뚫고 들어가도록 값을 주겠습니다. Z값을 마이너스로 해서 카메라 아래쪽으로 빠지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Z값이 안 들어간 부분은 값을 다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튕기는 모션이 너무 이상해서 시퀀스 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커브 값을 하나씩 수정해서 튕기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겠습니다. 재생을 해보면 아까보다 훨씬 튕기는 느낌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펙터가 지나갈 때 클로너가 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펙터를 하나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9에 이펙터를 넣고 모드를 푸시 이펙터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클로너에도 이펙터를 추가하겠습니다. 범위가 달라서 사실 이렇게만 해도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도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마지막 가장 높은 부분에서 이네이블 값을 서로 반대되게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시퀀스에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활성화됩니다. 카메라 컷으로 재생해 보겠습니다. 이펙터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중간에 교체될 때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범위를 줄여주고 다시 재생해 보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